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부가가치세법 정리에 들어가는데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필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2문제 정도. 예. 그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필기 파트 물론 이렇게 중요하긴 합니다. 거기보다는 더 중요한 파트가 이제 실기 파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잘 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매매주 전표를 입력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필기도 이게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실기 공부하기 전에 매매주 전표 특히 입력하기 전에 좀 내용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가가치세법 총칙에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제 뭔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좀 칠판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와요. 이 거래세의 일종인데 일단 여기 공급자가 있죠.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소비자 있죠. 공급받는 자 또는 소비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사옵니다. 물건이라든지 용역을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죠. 사업자가 사업행위 하는 거는 둘 중 한 가지죠. 물건을 판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둘 중 한 가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급받는 자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이 대한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플러스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가 이제 영어로 하게 된다면은 밸류 에디드 텍스라고 합니다. 밸류 에디드 텍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약자로 VAT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죠. 자, VAT라고 해서 저도 VAT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같이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는 이제 세율은 단순해요. 10% 안 돼요, 이게 세율이. 그래서 판매한 금액의 10% 부가가치세를 얘가 받게 된 거죠. 공급자가.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팔았으면 1,0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고 1,100만 원까지 받아야지만이 얘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뭐 얘가 안 준다? 안 주면 소송하겠죠, 이제. 예, 뭐 여튼간에 법적으로 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주고 소비합니다. 세무회계를 공부 잘하신 분들은 되게 영수증 같은 거 꼼꼼히 많이 보시는데 영수증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얼마 된다고.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뭐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 자, 식당 가시면은 부가가치세 별도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 자, 부가가치세 없는 소비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급자가 국가에다가 세무서에다가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죠. 자, 이 받은 부가가치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팔았으면 10만 원 걷어서 신고 납부하고 1,000만 원짜리 팔았으면 100만 원 걷어서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만약에 얘가 사업자가 된다면 얘가 만약에 사업자가 된다면은 부가가치세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렇죠? 얘가 이제 부가가치세 준다 얘기겠죠? 그런 부가가치세를 자,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어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가 사업자니까 얘도 부가가치세 신고하거든요.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한 금액에서 빼준다는 얘기죠. 공제는. 혹은 얘가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그때는 부가가치세 얘가 부담했던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요. 국가에서
세금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는 과정에서 세무서는 이제 양쪽에서 부가세 신고도 받고요. 얘는 부가세 납부받고 얘는 돌려주고. 그렇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하냐? 그 돈 그 돈인데. 그렇죠? 세무서 좀 멍청한 게 아니냐? 부가세를 줬다가 납부시켰다가 얘는 돌려주고. 그렇죠? 뺑이 돌죠, 제가 현재. 뺑이 도는데 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제 얘기하기 쉬운데 대개는 이게 더 크죠, 이게. 납부하는 금이 더 크고 이게 더 적어요,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걷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가세 납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게 된 거고, 우리나라 근대화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거의 이제 요거 때문에 이 세 수입을 이용해서 이제 근대화만 시켰죠. 여튼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양자 사이에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대한민국 세법은 소득세 법인세는 이제 자진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누군가가 감시해 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얘가 하게 된다 이제 얘가. 얘가 부가세 공제 환급받기 위해서 얘한테 샀던 내용을 신고해요. 그러면 얘가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적게 신고해서 없다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부가치세 제도의 통해서 얘에 대한 법인세,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의 내용까지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에 대한 데이터를 짓게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고받는 거 된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시키고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부가가치세 특징 나와 있는데 특징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자, 부가가치세 특징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특징 무엇인가 하면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국세죠. 국세. 국세 반대말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국세란 거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바로 국세고,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지방세죠. 여러분이 배우시는 앞으로 또 배우실 모든 세금은 거의 다 국세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대개 세 수입이 맞는 거는 중앙정부가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간접세다. 간접세의 의미는 세금을 부담한 자와 세금을 신고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간접세가 있고 직접세가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자, 잠깐 칠판 보시면서,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간접세 되다 보니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있냐면 신고 납세 의무자. 하고 다음 세자가 세금을 부담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세자는 바로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요. 신고 납부한 자는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얘가 문제 발생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피자 먹고 부가세 안 주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얘가 국가에서 얘한테 세금 내라 하지 않고 얘한테 세금 내라 한다는 얘기죠. 피자 가게 사장님한테 세금 내라 합니다. 이게 바로 간접세의 특징이에요. 간접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부담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결코 세무서 가서 신고한 바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아시겠죠? 사업자만이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사업자는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세금만 부담하면 돼요. 세금만. 반대말이 뭐다? 반대말이 바로 직접세가 된다는 얘기죠.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직접세.
그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된다든지 법인세가 바로 직접세가 되고 있어요. 자, 또 보도록 하죠. 이제 자, 일반 소비세 되고 있다. 일반 소비세 의미는 뭡니까? 일반 소비세는 소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세금 나온다. 반대말이 개별 소비세, 개별 행위에 대해서만 나온다. 그렇죠? 세금이 나온 게 부가가치세가 나온 게 일반적이다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 나와요. 생산된 행위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 나온다 얘기입니다. 일반 소비세의 특징이 있더라. 자,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다. 다단계 거래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제조 단계, 판매 단계, 그쵸? 모든 단계에서 세금 나온 게 다단계 거래세. 최종 판매 단계에서만 세금 나온 거는 단단계 거래세. 뭐 그런 용어는 없겠지만 그렇게 불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다 있어요. 나는 사업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인데 그래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하튼간 사업자는 모두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고 있다. 최종 소비자한테만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계 세공제법. 전단계 세공제법. 자, 이것도 좀 보도록 하죠.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이제 계산하냐면, 자, 부가가치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자, 매입액을 빼준 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능력이 좋아서, 어떤 이제 제조업자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 사와서 1000만 원 팔 수가 있어요. 시장 가서. 그러면 나의 부가가치 얼마? 10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9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진이죠, 마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 세금 나오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자, 부가가치세란 거는 자, 부가가치에 자, 10% 세율을 붙여서 나온 세금인데, 자, 부가가치라는 건 다시 매출액에서 매입액 빼준 금액의 10%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가로 풀게 된다면은 매출액 곱하기 10%. 자, 마이너스 매입액 곱하기 1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매출액 곱하기 10%를 이거를 매출세액. 자,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매입액 곱하기 10%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매입세액이 된 거죠. 이거 우리가 세액에서 세액을 뺐죠?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단계 세액을 뺐다.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려줍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요걸 쓰고 있다. 모나이다. 자, 지금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뭘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액을 뺐어요. 거래금액을. 거래금액 뺐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이거를 전단계 뭐가 되겠어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불러주는데 현행 세법은 요거를 쓰지 않는다 얘기죠. 요거를 쓰고 있다 얘기죠. 전단세 공제법. 이유는 단순해요. 납세문자가 이거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요거 하려면 일일이 매출과 매입을 대응해야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그렇죠? 여러분들. 과일 가게 하는 아저씨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담배 가게 할아버지 못해요. 예. 신고가 안 돼,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라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출액. 저희가 판매한 금액을 알 수 있죠? 판매한 금액 모르면 장사 안 되죠? 예, 판매한 금액만 알면은 세금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자, 요거는 물건 사올 때마다 친절하게 거래상대방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받아서 그냥 입력만 하면 다 신고가 끝납니다. 세금 계산서에 매입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친절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것만 입력해 주면은 컴퓨터 신고하니까 요즘은 아니면 종이 신고한다 하더라도 거기 적혀 있는 금액만 딱 입력해 적어주면 다 끝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은 전단계 세공제법을 쓰고 있더라. 그렇죠?
자, 넘어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소비지 과세 원칙 있죠? 소비지 과세 원칙도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죠. 자, 국제 간의 재화 이동인데 생산국가가 있고 생산국, 유식한 말로 수출국, 자, 소비국이 있어요. 수입국이 있습니다. 자, 물건이 국제 간에 이동하면은 생산국가에서 소비국가한테 재화가 이동되죠. 재화가 수출한다 얘기하죠,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국가가 틀리다 보니까는 한쪽에서 부가세를 물려야 됩니다. 그렇죠? 양자 부가세 물리면은 이중과세 문제 발생하죠. 양자 다 부가세 안 물리게 된다면 부가세 없는 소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한 가지인데 생산국가한테 세금을 물릴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이렇게 할 것인지, 소비국가한테 세금 물릴 것인지. 국제 간의 모든 국가가 다 모여서 회의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게 낫다 얘기죠. 왜? 모든 국가는 전부 다 수출을 장려하고 소비를 억제하니까. 그렇죠? 수출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니까 전부 다 이 방법을 쓰자고 합의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출 물품에 대해서 세금이 안 나와요.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세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게 되면, 좀 이따 보시게 된다면, 수출 물품에 대해서 세금 나오지 않게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영세율 제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영세율 제도.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고,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세금 나오게 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 수입 재화에 대해서 과세가 된 거죠. 수입 재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원리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 간에 뭐야 이게 위에 있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취하지 않는다 이죠. 그런 국가는 좀 이상한 거죠. 이제 소비를 장려하고 생산을 억제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국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별로 중요치 않은 얘기인데 소비형 부가가치를 자, 세를 추가하고 있다. 생산형이 아니고 소비형이 되죠. 그래서 생산 자본재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잖아요. 아까 위에 얘기했듯이 자, 사업자가 매입해주는 그런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세금의 소비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형이 아니고 소비형이 되고 있다는 거. 자, 면세 제도라는 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반 소비세와 얘기했죠. 아까 일반 소비세 내기 때문에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세금 나와요. 근데 모두가 전부 다 10%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아주 역진적인 세 구조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자인 사람과 굉장히 가난한 사람 같은 걸 소비하게 된다면 같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억울하겠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하는 게 옳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세금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역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세 소득이 큼에 따라서 같은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비례세 구조를 얘기하고 세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누진세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역진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필수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면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사업장 과세, 단위 과세는 의미 없어요. 이거 건너뛰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자, 납세의무자.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납세의무자인데 먼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이제 쭉 공부해야 될 테니까는 세법에 있어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라는 게 모든 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과세 대상. 뭐에 대해서 세금 나오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든 세목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키포인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치세,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여러분들 시험 파트에는 법인 소득세 안 나오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뭐 전산세무 2급인지 1급 공부하셔야 된다면은 소득세, 법인세 나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 좀 이따 나오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가 뭐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바로 사업자가 되고 있더라 얘기죠.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사업자에 대한 요건이 좀 나와 있는데 좀 보게 된다면,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책을 좀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한 자이며, 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요. 이제 사업자란 사업의 목적이 있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밑줄 별표예요. 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죠? 비영리 사업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가 되기 때문에 자,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걷어서 납부해주는 도관의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신 분들은 아파트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소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리사업 하지 않아요. 영리사업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존재합니다. 뭘 합니까? 아파트 입주민들 내에는 전기세를 걷어서 신고 납부를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영리사업자도 납세 의무가 있더라. 자, 사업상 독립적이 됩니다. 비독립적인 사업자는 구분되지 않죠. 이게 뭐 다른 사업자의 조업원인지 아닌지, 그렇죠?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되어 있는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존재해요. 자, 재화동 유형을 공급한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영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영리성은 필요치 않고요. 잘못 얘기네요, 제가. 영리성 필요치 않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업상 독립적이 됩니다. 사업상 독립적이 되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는데, 예, 사업성이 있는다는 게 또 있어요. 사업상 게 나와 있죠? 거기 이게 원래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지, 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에 올라가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업자가 돼야지만이 국가에서 그 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하게 된 거죠. 부가 신고할 때 비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사업자에 대해서만 별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가서 등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일까요? 아니면 권리일까요, 이게? 자, 여러분들 주민등록은 의무사항입니까? 권리입니까?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이에요. 안 하면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도 의무사항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이란 거는 자, 보죠, 이제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부터 며칠이 중요해요. 20일. 동그라미 20일. 20일 이내 반드시 하셔야지 어떠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일.
자, 그렇지만 20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20일 이전에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사업 개시 이전에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의무는 더 부담하겠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거는 국가에서 제재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다만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를 일 전이라도 자,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자, 뭐냐면은 자, 원래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는 부가지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사오는 재와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다 빼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노트북 살 때 노트북 100만 원, 부가 10만 원, 110만 원에 110만 원 주고 사는데 사업자가 노트북 살 때는 그때는 부가세 10만 원 빼줘요. 100만 원만 주고 삽니다. 실질적으로. 부가세 10만 원은 국가에서 돌려줍니다. 근데 그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됐을 때 사업 개시하고 난 다음에 그때만 그게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사업자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부가세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맨 처음 사업할 때는 100만 정도 아니죠. 식당 한 개 차린다 하더라도 1억 이상 들어가 이게. 직계 비폰, 인테리어, 뭐 자산 이런 것들 1억 이상 들어가면 거기 부가세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늦게 사업자 등록한다? 1,000만 원 날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이 민감 상황이에요. 그런 민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자, 이게 작년도에 이제 법이 바뀐 건데 좀 얘 약간 이해 헷갈려 이게. 밑에 여러분들 보세요. 주석 사항에. 다만부터 보세요. 다만 공부시에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매세 공제를 다 해준다 이게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월 20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은 2월 9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돼요. 20일 이내니까는 2월 9일까지. 자, 그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일단 가산세 있어요. 가산세 나오고 매수 공제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작년 법이 바뀌어서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됐으면은 가산세만 나올 뿐이지 미등록 가산세만 나올 뿐이지 매수 공제를 해준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가세요. 이거는.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 보시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가에 이번에 사업자 등록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겠죠? 주민등록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마찬가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우리 실기 시간에 보게 된다면 그때 나와요. 또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생기는지. 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며칠 이내 나오죠? 3일 이내 나오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고 3일 이내 나오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뭔가 좀 냄새 난다. 위장 사업장 같다. 뭔가 유령된 사업장인 것 같다. 그러면은 5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해서 현장 다 가봐서 사업장이 사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걸 한번 보고 확인해 보고 사업자 등록을 늦게 줄 수가 있습니다. 3일까지 해주는 게 원칙인데 특수한 케이스는 5일까지 연장돼서 무려 8일까지 늦게 나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만약 현장 갔는데 사업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 보시고 3번에 사업자 등록 정정이세요. 사업자 등록증 나오게 된다면 그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중에서 바뀐 게 있다. 사업장이 이전됐다. 그렇죠? 업종을 추가했다. 공동사업자가 변경 발생했다. 이럴 때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지 뭐야? 사업자만 안 바뀌면 돼요. 사업자 바뀐 건 뭡니까? 이건 폐업하고 새롭게 등록한 거죠? 이해됩니까? 사업자가 바뀐 거 이외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사업자 등록 정정. 사업자 바뀌게 된다면은 김 아무개에서 이 아무개가 사업을 인수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김 아무개 폐업 신고. 이 아무개는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한 거하고 정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정정은 굉장히 쉽게 돼요. 쉽게 되고 어떤 제재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근데 자칫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엄청난 제재가
따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늦게 하게 됐을 때는. 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뭐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인허가증 사본이라든지 신청서, 뭐 신청은 기본이고, 인허가 대상 업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인허가증 사본 같은 게 필요합니다. 등등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자,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자, 과세기간이란 거는 왜 필요하죠?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부가세 나오게 되는 건데, 거래가 매일마다 발생하죠, 사업자는. 과일 가게 아저씨 매일마다 과일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할인마트 매일마다 물건 판매하고 있죠. 그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과세가 없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팔 때마다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다 보면은 장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아서 하라, 모아서. 응? 계속 발생하고 있는 판매행위에 대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 납부해 주세요. 그게 바로 과세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뭡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 내역에 대해서 다 모아서 신고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제1기 과세 기간.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래 내용을 다 모아서 신고해 주세요. 자, 이게 바로 제2기 과세 기간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교재가 잘 나와 있는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제1기, 자, 보죠, 이제. 자, 일반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자,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제1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1년에 두 번 있죠? 두 번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남의 세금이죠, 남의 세금. 이해됩니까? 사업자는 남한테, 소비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갖고 있다가 납부하죠. 갖고 튀면 큰일 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고 1년에 두 번. 다른 것들은 1년에 한 번인데, 부가가치세만 유독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하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는 불안하다 얘기죠. 실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벌기 쉬워요. 10억짜리 물건을 팔아서 11억 받고 1억 원 들고 해외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1억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간이 과세자라는 게 있어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영세사업자 얘기예요. 영세사업자.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이 영세하니까 12월 30일까지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영세하니까 얼마 안 되지 이게. 얼마 영세하냐? 매달 4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 금액이 매달 400만 원. 하루에 10만 조금 넘죠, 그러면. 그 정도 장사하면은 거의 입에 풀 차기도 어려워 이게. 그런 영세 사업자는 얼마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해라. 남은 전부 다 1년에 두 번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예외. 자, 이 사업자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으니까는 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무 없어요. 그럼 비사업자 됐을 때에는 세금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어떤 케이스야? 첫 번째, 신규 사업자. 3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이제는 나는 사업자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신고 납부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자,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폐업자 마찬가지예요. 폐업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사업자 아니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자, 폐업일까지만 모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신고 납부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봅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까지 있으니까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 포기한 경우도 있네요. 자, 간이가 포기한 경우.
자,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하고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란 거는, 자, 여러분들 항상 포기가 이제 세법에서 포기 나오는데, 포기란 거는 권리를 포기한 거죠. 권리가 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거지, 의무가 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이가세한 거는 권리의 권리. 굉장히 중요한 세금 개념에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런 혜택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할 수 있는 거고, 일반 가세 포기가 되겠습니까? 일반 가세 포기가 안 돼요. 의무니까 이거는. 간이가세 포기했을 때는 간이가세 포기한다. 국가 입장에서 환영한다 이죠. 환영한다. 아, 너가 세금 더 지겠구나. 앞으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 납부하겠구나. 그 얘기야 이제. 환영이 좋은 거니까 언제든지 간이가세 포기할 수 있는데, 다만 한 달 단위로 끊어서 간이가세 포기가 가능해요. 내가 당장 간이가세 포기한다 그러면은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달의 말일까지 무조건 간이가세예요. 그 다음 달부터 1일부터 일반 가세로 바뀝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5월 15일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간이가세 포기하겠다 그러면 5월 30일까지 간이가세 무조건 적용받고요. 6월 1일부터 일반 가세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간이가세 포기할 때는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가세 포기일까지 포기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한 개 과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 포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말이 너무 길어서 저도 이게 적을 때마다 늘상 고민인데, 말이 너무 길어 이게. 길다 보니까는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한 건지, 실무에서 어떻게 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4월 1일 날 간이가세 포기한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이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요. 이게 그때까지 간이가세로 딱 신고하라.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 가세로 신고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할 때는 6개월 정도 된다 하더라도, 한 개 가세 기간이 6개월 된다 하더라도 그때 2개월로 나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나와 있죠. 교재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과세 기간 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제2기 과세 기간 되고 있잖아, 이게. 근데 여기서 간이가세 포기해요, 이제. 간이가세 포기하게 된다면, 간이가세 만약에 포기했어요, 여기. 만약에 4월 1일 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해야 돼요,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과세 기한이 이렇게 세 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럴 수도 있다 얘기죠. 자, 이건 약간 이제 여러분들 난이도가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좀 더 가서 이제 이 과세기간하고 연결된 게 뭐냐면은, 과세기간이 끝나서 이제 과세기간이 일반적 사업자 같은 과세기간이 6월 30일 끝나죠. 6월 30일 끝나고 12월 30일 또 끝나요. 과세 끝났으면 뭐 다 끝난 게 아니죠. 과세기간이 종료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고해라 이제. 다 끝났지 않았냐 이제 거래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다 종결됐으니까 다 모아서 신고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제1기 확정 신고죠, 이게. 제1기 확정 신고예요. 제2기에 대해서 신고 납부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제2기 확정 신고됩니다. 물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거래 내용 대해서 이렇게 신고 납부해요. 그 부가가치세 1년에 2번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예요? 기한 며칠 줍니까? 이거 중요하죠. 기한 25일까지 해야 돼요. 25일까지.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업자가 죄송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 한 가지가 언제예요?
이 7월 25일 날 바쁘죠. 부가세 신고 마감 일자니까. 그 다음에 또 1월 25일 날 바빠요. 7월 25일 날, 1월 25일 날 사업자한테 가시면 또 이제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세무사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북적북적 해야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게 확정신고 얘기했죠? 확정신고가 됐으니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정신고한 게 있어요. 예정신고란 게 존재합니다. 예정신고란 게 존재해요. 불안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자가 안 주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잘라 이제 과세가 아니지만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시 한번 끊어요. 끊어서 이거에 대해서만 대충 신고 납부하라. 불안하니까. 이게 바로 예정, 제1기 예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예정신고 됐으면 확정신고는 빼주겠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신고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분기별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업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법인 사업자야. 법인이다. 굉장히 크죠, 이제 규모가. 삼성전자 이런 데, 그렇죠? 현대차 다 법인이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신고 납부를 4번 해요. 4번 합니다. 예전 신고는 뭐 간단히 좀 하고요.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확정이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또 누가 있어요? 법인의 반대 누굽니까?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 어떡합니까? 1년에 4번 신고하면은 일 못하겠다 얘기하죠. 예정 때는 예정 고지 납부예요. 예정 고지 납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전년에 정기 납부했던 부가세 절반 딱 잘라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 딱 보고 납부하시면 돼요. 신고는 필요 없어요. 단지 확정 신고는 해야 됩니다. 확정 신고는. 확정 신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정 고지 납부예요. 물론 이 예정 고지 납부했던 거는 확정 신고할 때 다 빼줍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딱 2번만 신고 납부하죠. 예정 때는 고지 납부만 할 뿐이에요. 고지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만 할 뿐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 했죠? 이제 세 번째 뭐예요? 간이 과세자. 일반 사업자들은 이거고, 그쵸? 간이 과세자는 어떻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 납부하죠. 1월 25일 날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고 깜빡 잊을 때쯤 되면은 신고 납부합니다. 자, 너무 길죠, 이게. 너무 기니까 뭐가 있습니까? 7월 25일 날 남들 전부 다 확정 신고하는데 간이만 뭘 하겠습니까? 예정 고지 납부합니다. 간이는 7월 달에 예정 고지 납부해요. 간이는.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할 때 그만큼 빼줘요. 자, 요렇게 된 거 이제. 그래서 과세 기한하고 신고 기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이제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납세지 나와 있죠? 납세지. 자, 납세지 한 거는 이제 사업장을 정하는 장소예요. 그 사업장이 한 게, 납세지 한 게 이제 관할세무서 정한 장소죠. 관할세무서 정한 장소는 사업장마다 가게 된 거예요. 사업장 기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업장마다 납세지가 지정되게 돼 있어요. 납세지가 1개면은 신고 납부도 한 번 합니다. 납세지 2개면 신고 납부를 2번 해요. 부가가치세를. 납세지에 따라서 납세무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돌이가 전국에 10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아니죠. 10번 해요. 이해되죠? 사업장이 100개 있다. 그럼 100개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부가신고도 몇 번? 100번. 그게 납세지의 의미예요. 이게. 사업장의 의미가 됩니다. 자, 사업장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얘기예요. 뭐라고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 중요합니다. 자,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더라. 부가가치세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사업장에 따라서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사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 설치했다 그러면 바로 세무서 달려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동감이 이번에 업종별 사업장이 이제 뭐가 있어요? 업종 사업장이 한 건 이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수한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인 것은 어찌 보면 한 개 장소인데 공장 같은 게 굉장히 크죠, 이게. 크고 전국에 여러 군데 공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한 장소가 바로 사업장이 된다 했죠. 거기에 관한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어떻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장이 부동산마다 갑니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고 있고,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업 어떻게 된다?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등기부 아니죠.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예요. 법인 사업자가 있는 장소예요. 개인 같은 경우 업무 총괄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해됩니까? 전국에 10군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자 몇 개? 1개요. 부동산 임대업자, 사업자 몇 개? 10개, 10개.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세 거래 나와요. 과세 거래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과세 요건 중에서 첫 번째예요. 과세 대상에 대한 예의가 됩니다.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이 이제 3가지 나와요. 3가지. 자, 일단 크게 보죠. 자, 과세 거래인데, 자, 이런 거래들은 부가세 나온 거래된다 얘기죠.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자, 하는 판매 행위 하는 게 둘 중에 한 가지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둘 중 한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재화의 수입이 있어요. 재화의 수입. 여기까지가 과세 거래됩니다. 재화의 수입, 수입 물품이에요. 수입 물품. 수입 물품은 수입자가 사업자, 비사업자 보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사업자다, 새로 나온다. 비사업자다, 새로 안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고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와요. 여러분들 해외 한번 갔다 오셨죠? 갔다 오게 된다면 수입 물품을 가져오죠? 뭐가 나옵니까? 관세 나오죠? 관세 나온 게 아니죠? 관세하고 플러스 알파 또 뭐가 있어요? 부가치세 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비과세 대상 같은 게 그런 게 없지만은 비싼 거 사보세요. 한번 나중에 해외 나가서 한번 비싼 가방 같은 거 사오게 된다면 관세 내고 부가세 같이 냅니다. 바로 이게 재화의 수입. 세관장이 이거를 징수합니다. 세관장이. 나머지는 사업자가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그렇죠? 자, 근데 뭐가 없어요, 이제? 용역에 수입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있을 것 같죠?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용역의 수입이란 거는 개인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얘기인데 우리나라 와서 그때는 세금을 거둘 수 없어요. 이게 실무적으로. 세금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서 이제 첫번 나와 있는데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재화가 뭐냐 이제 재화가 뭡니까? 이게 나오죠 이제 재화. 조개 패자가 돈의 얘기죠. 가치 있는 물건 얘기예요. 조개가 2개 들어갔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불러줍니다. 가치 있는 물건. 가치 없다면은 뭐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때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외는 거래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나오지 않겠죠. 물론 쓰레기 같은 거 준다. 세금 내겠습니까? 안 내요. 자, 근데 요게 또 있어요. 요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화폐, 대웅증권과 유가증권은 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재화가 되지 않는데요. 주의하세요. 화폐, 대웅증권 뭐가 있어요? 화폐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 수표, 어음. 재화입니까? 재화 아니에요. 이건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이게. 돈을 주고받는 거는 교환의 대상이죠, 이게. 가치 측정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화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뭐가 있습니까? 주식, 채권. 이거 역시도 한 게 종이일 뿐이에요. 그쵸? 종이인데 갇혀 있다고 그냥 여길 뿐이죠. 종이. 그쵸? 종이에요. 이런 것들은 재화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재화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많이 하죠, 이게. 증권사 부가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넘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동아리 기업반 재화에 나와 있고, 유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몸을 띄는 거죠. 몸을 띄는 거 또는 서비스 제공해 준 거, 연물 제공해 준 거, 또 뭐가 있어요? 연물 제공해 준 거, 몸을 띄는 거죠, 이게. 연물 제공해 준 게 있고, 또 임대해 준 게 있어요. 재화 권리 선물을 임대해 준 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보기인데만 용역의 범위하면서 박스에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건설업. 노가다. 건설업은 부동산 매매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수업으로 하는 거고, 건설업은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 뗀 거, 이게. 자, 숙박, 음식업. 숙박 같은 경우에는 임대한 거죠, 이게. 임대업이니까 이것도 용역의 공급에 들어갑니다.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에 의한 재화를 판매한 게 아니고 음식물 만들어주는 용역을 제공해 줄 뿐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봅니다. 법에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재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음식물 제공, 음식점업은 음식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게 된다면 금융보험업, 그렇죠? 금융보험업 정도 물건 판매한 게 없죠? 서비스 제공해 준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및 임대업도 임대업이 그 자체가 용역에 제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뭐예요? 나머지 맨 끝에 뭐가 붙었습니까? 서비스업, 그렇죠? 서비스, 몸을 띄는 거, 연물 제공.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공급이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공급은 재화를 돈 받고 판매한 게 공급이에요. 그렇죠? 공급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화 내가 갖고 있다면, 거래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화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거래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납세무라는 게 없어요. 판매를 해야지만이 납세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급 뭐냐? 판매 뭐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 나오죠, 이제. 두 가지 개념 나옵니다. 자, 실질 공급이 있어요.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공급은 돈 받고 판 거죠. 실제 공급이 이게. 그렇죠? 돈 받고 판 거예요. 공급이 뭐냐? 돈 받고 판 거죠, 이게. 그렇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 플러스 대가 수반에 온 거. 이게 실제 공급이죠, 이게. 자, 여러분들 마트 가서 물건 가져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재화 가져오고 돈 주죠? 이게 실제 공급인데, 간주 공급은, 간주라는 얘기는요, 간주라는 얘기는 보겠다 이죠, 이게. 무조건 보겠다. 무슨 보겠다. 공급을 보겠다 이죠, 무조건. 아님에 불구하고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간주 공급.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재화가 인도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양도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판매된 거 보겠다. 또 어때요? 대가의 수반이 없습니다. 대가의 수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거 보겠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렇죠? 법에서 너는 판매된 거 보겠다. 판매된 거 본다는 게 뭐야? 공급이 됐다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공급됐다는 얘기는 부가세 납세무 발생되죠. 부가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는 게 이게. 세금 내라.
응? 나는 갖고 있는데요. 아, 그러네. 나는 돈 준 적이 없는데요.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돼. 그건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하게 하는데 여러분 과정에선 그다지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에서 수입해 온 거는 무조건 세금이 나와요. 주의할 건 뭐냐면 수입한 자가 사업자, 비사업자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다. 자, 그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비사업자죠? 비사업자, 사업자 거의 없죠? 비사업자인 여러분들도 재화를 수입해 오게 된다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동감이 기업법 보게 된다면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수입 물품이지 이게 수입 물품은 부가세 당연히 나오고, 자, 수출 신고가 끝난 물품이 다시 반품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이 끝났으면은 영세 종받아서 부가세 돌려받습니다. 그거를 다시 납부하는 얘기죠. 다시 반품 왔을 때. 자,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간주 공부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